셀무님,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예. 네, 설모입니다. 이제 잘 돼요. 지금 바로 네, 시작할 거야? 아니면 좀 와가지고 3, 4분 바로 있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설모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인사드렸던 설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기 임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33엔, 단기 임대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33엔투와 애니리뷰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해서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 자, 일단 33엔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네,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로그인 하시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호스트예요. 게스트가 아닙니다. 호스트 모드를 눌러주세요. 아이고, 안 쓰지네요. 호스트 모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호스트 모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방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래 호스트 모드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방이 이렇게 보여요. 방들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을 거고요. 쭉쭉쭉 방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 방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없으시겠죠? 예, 그죠?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 저처럼. 그래서 여기 방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방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방 이름 적으시고요. 방 이름 아름다운 제 제목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음, 주소 넣으시고 층수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도 이건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 적으면 되겠죠.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주차나 엘리베이터 있는지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죠. 주차 가능하면은 주차 가능한 거에 대한 설명들 여기다 쭉 적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하시면 되고 저장 후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 보증금 얼마나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보증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정할 게 임대료. 임대료 얼마 할 거냐를 선택할 건데, 자, 여기서 이걸 금액 적으시면은 장기 할인하면은 몇 프로 될 것이냐, 빠른 입주하면은 몇 프로 할인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 어떻게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남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봐요? 남들 들어가 싶은 다음에 예약을 하려고 해보면 되죠. 그죠? 한 3주 예약해보거나 4주 예약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얼마 정도 할인을 해주는지 그죠? 제 주변에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이런 것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비. 요 관리비가 은근 꿀이에요. 은근 꿀입니다. 처음에 금액 들어가 보시면 뭐 일주일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대고 돈 벌겠어? 싶은데 이 관리비에서 수익이 짭짤하게 나옵니다. 이 관리비에서 관리비 설정을 잘 해주시고 관리비 또한 어떤 거 포함되는지 적어주시면서 자 관리비 설정 잘못하면 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료 이런 것들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여름 같은 데는 관리비가 전기세 같은 거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겨울 같은 데는 가스비. 그죠?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뭐 겨울에 전기 스토브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그죠? 뭐 보일러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에어컨을 뭐 계속 틀어버린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료가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 과도하게 나오는 걸 막아주는 문구들은 알아보신 다음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적절하게 포함하신 다음에 하시면 나중에 실제 계약한 것보다는 들어오는 금액들이 훨씬 높아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퇴실 청소비, 최소 예약 기간, 환불 규정 같은 거 잘 보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등록인데요. 사진 등록은 최대 20장까지 가능한데 예쁜 사진 위주로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저희는 인테리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이 뭐예요? 사진이 전부예요. 사진이 전부입니다. 사진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들 예쁘게 찍으시고 예쁜 사진들 위주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물건, 이런 내용들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자, 인터넷이 안 되는데 된다고 적었다. 이런 것도 문제돼요. TV가 없는데 있다고 했다. 있는 그대로 적어요. 여기 없다고 했는데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있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추가로 할인해 주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걔를 따져도, 난 이거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취소해 달라. 할인해 줘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적었는데 있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에 안 적, 없는데 여기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 케이블 TV 이런 것들을 실수 많이 해요. 케이블 TV 있다고 적어놨는데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방 설명, 이용 방법, 교통법,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은 이거 참고 여기 예시 적혀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남들 어떻게 적었는지 보세요. 교통편 어떻게 적으면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남들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적었는지 참고하셔야 돼요. 베끼면 안 돼요. 베끼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 잘 베끼는 방법. 한 이 두세 개 정도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한 세네 개 정도 취합하세요. 취합한 다음에 챗 GPT에다 넣으세요. 네 개 다 연달아가지고 1번 이 집 A집, 2번 B집에서 3번 C집에서 갖고 온 거. 그거 쫙 넣어주세요. 그 다음 챗 GPT한테 요런 느낌으로 새로운 글을 만들어줘. 응. 요 내용으로 새로운 글을 비슷하게 만들어내. 하면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복사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글이 만들어집니다. 쉽죠? 네. 그 다음에 심사 요청하시면 며칠 걸리죠? 한 2, 3일 정도면 될 거예요, 아마. 저도 기억을 정확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 3일 내로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뷰 애니어요. 리뷰 애니어는 조금 성향이 좀 달라요. 뭐냐면 여기는 단기 임대도 받고, 장기 임대도 받고, 단기 숙박도 받고, 단기 임대도 받고, 그죠? 1박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성격도 있고 단기 임대를 받는 성격도 있고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실 때 좀 구분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자, 새로운 숙소를 등록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쭉쭉 내리시면 돼요. 이 내리시면은 새로운 숙소 등록하기가 나와 있어요. 들어가시면 호스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특이하게 호스트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새로운 숙소를 등록했죠. 여기서 모든 관리를 하는데요. 예약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런 데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등록할 때는 여기서 등록한다. 그리고, 요런 게 있구나. 여기서 이런 관리하면 되겠구나를 참고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자, 물가랑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거의 비슷해요. 자, 다른 거. 이거 하나 달라요, 이거. 그 다음에 숙박일수. 두 가지. 숙박일수는 왜 생겼어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에어비앤비처럼 1박 2박도 받는다고. 응. 단기 숙박도 받아요,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단기 임대가 아니고 단기 숙박이라고 할까요? 예, 단기 숙박도 받아요, 얘네들은. 에어비앤비처럼. 그럼 우리는 단기 임대로 하려면 일주일 이상으로 설정해야겠죠. 예, 그걸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달라요. 사업자 구분이 있어. 얘를 열어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단기 임대는 사업자를 발행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퀴즈. 단기 임대는 사업자가 필요합니까? No, 역시 no, 선생님, no, no, no. 맞아요. No. 필요 없어요. 사업자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필요한 건 뭐예요? 에어비앤비나 그런 거 할 때, 어, 비사업자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 비사업자. 단기 임대는 비사업자, 사업자 없어도 돼요. 음, 자, 사업자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죠? 그때 없어서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딱히 단기 임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을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있겠다. 부동산 임대업 있겠다. 있을 거예요. 음.
영수증 요구하는 게스트 있겠죠. 그 영수증 어떻게 제출하면 돼요? 사이트에서 예약한 거 주면 되지. 그죠? 사이트에 예약하면 사이트에서 영수증이 있을 거잖아요. 사이트에 결제하는 영수증. 그죠? 현금 박치기 한 거 아니면, 현금 박치기 한 거 아니면 사이트에서 결제했으면 사이트에서 영수증이 발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사업자로 선택합니다. 비사업자로 선택, 다른 데 사업자로 당기는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음, 하시면 되고요. 카드 결제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결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플랫폼이 다 신경 쓰라고, 그거 결제 신경 써주라고 플랫폼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수료 내면서 우리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런 복잡한 거 네가 알아서 다 해줘. 그죠?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 다 합니다. 우리 에어비앤비 이용하면은 에어비앤비도 얘네들이 어떻게 카드 결제 했는지 현금 결제 했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호텔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거는. 그래서 비사업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죠? 이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있는 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없는 거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없는 거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으시고요. 제가 요거 적는 법, 챗GPT로 이용해서 적는 거 말씀드렸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거 많이 취합한 다음에 나만의 글로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챗GPT와 함께라면. 우리가 삼성멘트 가입해서 개인정보 등록하고 세팅하면 돼요. 맞아요.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민님. 질문이 아니고, 그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가입해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숙소 이미지 5장 이상. 예쁜 사진. 그죠? 우리는 사진이 뭐다? 전부다. 사진이 전부예요. 와서 보는 사람이 한 30팀 중에 한 팀 정도 있을 거예요. 와서 보고 싶어요. 직접 봐서 결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한 30팀 중에 한 분 정도 있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네, 수업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5장 정도만 이렇게, 5장 이상 하는데 예쁜 사진으로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임대료 설정인데, 얘네들이 1박부터 설정이 돼요. 왜요? 왜 1박부터? 아까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단기 숙박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고, 여기를 따로 적어도 돼요. 여기를 따로 적고, 이거 적으셔도 되고. 그다음 우리는 6박 이상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적어놔도 노출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걸만 잘 적어주시면 돼요. 기간 할인도 잘 설정해서 하시고요. 뭐 성수기 같은 것도 이거는 기간 좀 디테일하게 더 구분을 나눌 수 있어요. 자, 달력인데요. 자, 처음부터 달력 수정하는 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우리가 중복 예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때 중복 예약 받을 때 이런 것도 클로즈 시키라고 쓰는 거예요. 클로즈하고. 또는 나는 오늘이 만약에 10월 27일이다 라고 할 때 나는 한 오픈 준비하는 미리미리 오픈한 거야. 이쯤 오픈할 것 같아. 이쯤 오픈이 될 것 같아. 10월 3, 11월 4일 날. 그럼 이때가 싹 클로즈 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 그 전까지 싹 클로즈 하는 거죠. 이거 싹 클로즈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한 다음에 여기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죠.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거 준비 기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준비 기간. 그 다음에 달력 연동할 수도 있는데 3, 3회수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거는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장 후 다음 하시면 되고요. 몇 명 묵으실지 적으시면 되고 이런 것들 적으시면 돼요. 반려동물 알아서 잘 하시는데 저는 별로 동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알아서 잘 선택하세요.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이 된다는 거를 강점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반려동물이 돼요. 이게 우리 숙소의 아이덴티티야. 왜냐하면 반려동물 오는 걸 대부분 싫어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반려동물 와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아이덴티티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관리 잘 해주셔야겠죠? 그죠? 관리가 많이 어렵겠죠? 하시면 되고, 수도 보증과 공과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앞에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요. 체크인 시간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왜요? 숙박 플랫폼과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죠? 사실 3, 3인투나 이런 것들 할 때 우리는 체크인 시간 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장기로 오실 거면은. 그죠?
리뷰애니에서 1박 2박 등록하면 안 되죠. 단기 임대 하실 거면은. 근데 여러분이 위홈 등록해가지고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은 단기 임대만 할 거다. 나는 단기 임대만 할 거다 하면 1박 2박 받으시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아니요, 불법이에요, 그냥. 단기 임대를 하신 다음에 1박 2박 받으시면 불법이 됩니다. 어, 네. 사업자 내서 진행하셔야 돼요. 사업자 내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단기 임대 6박 7일부터 해서 단기 임대예요. 그죠? 만약 위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거는 단기 임대가 아닌 조건들이 다 갖춰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위험이나 외도민 그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위험이나 외도민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까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조건이 될 때만 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1박 2일, 1박 2일은 사업자만 가능해요. 외도민 사업자만 가능해요. 외도민이 가능한 숙박 사업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자가 없는 단기 임대입니다. 6박 7일 이상부터 해야 됩니다. 자, 체크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손님이 체크인 하는 거예요. 손님 체크하는 건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들어오시고 몇 시에 나가세요 이런 것들 많이 정확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막 체크 안 하거든요. 이거는 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알아서 유도리 있게 잘 하셔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운영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운영 정책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되고요. 환불 규정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환불 규정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되고요. 똑같이 검수 요청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일 정도면 승인이 되실 거예요. 어.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죠. 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건. 질문 있으시면은 하고, 지금도 질문 있었던 것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위험 특례 물건 계약하신 분, 전입신고 가능하신 분 일반을 가능해요. 맞아요. 위험 특례 가입하거나 외도의 물건이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음. 질문 없으시면, 플랫폼 여러 개 이용하면 숙박이 동시에 될 경우, 동시에 안 되게 노력해야죠. 동시에 안 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약되면 바로 다른 사이트 간 다음에 미리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거 인지 못해가지고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를 당하면 기분이가 안 좋아요. 그죠? 취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는 없을 거예요. 이건 페널티는 없는데, 에어비앤비는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페널티가 없을 거예요. 페널티가 없지만, 취소 당하는 그 상대방이 기분이가 안 좋죠. 기분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까먹었어. 예약 받고 입실하는 날까지 까먹었어.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곤란해져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예약 들어왔다 하면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빨리 그때 클로즈 하시고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예약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 이유가 많이 없어요. 근데 1박 2일 받는 에어비앤비나 위용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런 게 유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중복 예약 실수를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체크하시는데 단기임대 실수할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 받으면 한 일주일, 이주일, 많게는 한 달, 두 달까지 받으니까 그때가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면 되고 1박 2일 받게 되면 누가 체크해서 불법 신고하나요? 너무나 다양하죠. 신고 안 하기도 해요. 신고 100% 당한다 아니에요. 신고 안 하고 많은 에어비앤비 여러분 가시면 오피스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원룸인 곳도 많이 보이시고요. 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평생 걸리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운영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걸려가지고 벌금 내시는 분도 계세요. 몰라요, 이거는. 네, 모릅니다. 신고의 케이스는 너무 많죠. 옆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앞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고객이 신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쟁사가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불법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맞습니다. 민님처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기 싫은 분들은 우리 소행님의 에어비앤비 수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 불가가 될 수 있을, 불가가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룸은 보통 가격을 아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통 다른 집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 2, 곱하기 3로 곱하기 3,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들의 시세를 좀 보세요. 우리 집만한 컨디션이 얼마 정도 받을까? 우리 동네에서. 그죠? 나는 홍대에서 운영하는데, 건대 가가지고 시세 조사하면 안 돼요. 홍대라면 홍대에서도 홍대 그 지역 안에서 내 주변에 얘네들 얼마 받는지 하시면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 그러면 내가 딱 나오잖아요. 내가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보다 얘네보다 좀 저렴하게 받으면 나한테 오겠네? 그래서 나오겠죠. 그죠? 얘네보다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한 다음에 금액을 좀 덜 받아야지. 하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또 다른 질문 나오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수업에 바로 소행님이 바로 진행하시니까 소행님께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하셔도 되실 거예요. 네, 소행님 자리 계실까요? 소행님 오시기까지 저한테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받아드릴게요. 음, 오늘 고생하셨고 소행님 오시면은 바로 바톤 터치해가지고 소행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한이 5분 뒤에 시작한다고 해주세요. 소행님 5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한테 좀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지금 어, 일단은 동네 비교 검색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비교 검색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들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일주일 정도 잡으시고, 2주일 정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인테리어 질문 해도 돼. 인테리어 질문 해도 되죠. 침대나 매트리스 구입 노하우, 저는 저렴한 거 써요, 그냥. 동서가구 매트리스가 제일 저렴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집에서 동서가구 매트리스 검색도 제일 저렴합니다. 어, 예전에 그리고 저희 그 뭐지? 제휴업체 보내드렸어요? 소행님이? 제휴업체. 구매 리스트 안 보내드렸어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서로 보냈거니 하면서 넘어갔나 봐. 죄송해요. 보냈거니 하고 서로 넘어갔나 봐요.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인테리어 질문해 주세요. 제가 또 나름 인테리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인테리어 주문 너무 좋습니다. 보통 여름 아닌 전기세, 인터넷비 포함한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운영 안 해봐서. 집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해요. 집마다 너무 달라요. 이거는. 어, 한번 이거는 소행님이, 운영 부분은 소행님이 좀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소행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해보세요. 아니면. 2층 침대는, 저도 2층 침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2층 침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저번에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 수업 때도 말씀드렸어요. 인테리어 할 때 2층 침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넣어요. 무조건적으로 안 넣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어요. 음, 근데, 어, 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2층 침대에서 고객님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인테리어 견적 신청하려면 오픈 채팅 드리면 될까요? 인테리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멱살만 얘기하시는 걸까요? 선생님? 인테리어 견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 손님 한 명 받는 방보다 두 명 받는 방이 당연하죠, 그는. 당연하죠. 영선님 당연하죠. 두 명 받는 방으로 한 다음에 한 명만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받다가 두 명 받는다는 게 단순하게 곱하기 2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풀이 넓어지죠. 단기임대 근데 맞아요. 단기임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웬만하면 한 명 와요. 웬만하면 한 명 오니까. 그죠? 웬만하면 한 명 오니까 크게 영향 없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 받는 게 두 명 받을 수 있는 곳은 두 명 받게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두 명 받을 수 있는 크기야. 그럼 두 명 받는 게 낫죠.
음. 하지만 에어비앤비나 그런 거에는 영향이 엄청 커요. 근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안 하는 건 낫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침대가 기존의 슈퍼 싱글이어서 퀸 사이즈로 새로 받아야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요? 충분히 들어가면은 하시고요. 음. 들어갈 것 같아요는 애매해요. 제가 인테리어 할 때 말했죠. 도면 다 그려보신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라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사람 두 명 받기 위해서 침대가 커지면 다른 거 넣을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린 단기 임대잖아요. 단기 임대라면은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예요. 집중해야 될 요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손님을 많이 받는 게 집중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여기서 오래 살 동안 편안하게 살 집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받는 거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은 인원 많이 받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숙소에 좀 편안함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공간이 더 늘릴 수 있다. 사람 더 늘릴 수 있다면 좋고. 어, 허니님, 인테리어 상담, 출장 상담. 여기 신청서에 있어요. 지금 보내드렸어요. 금방 카톡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어, 하시면 되고. 네, 네. 다음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셀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거 톡방에서 제가 금방 미니 셀무님 것만 다 답변할 수, 톡하고, 보셨네? 네네네. 응. 화이트가 낫긴 해요. 화이트가 낫긴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할게요. 네. 네, 저희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고 질문 있는 것들은 다 톡방에 다시 주시면 셀머니 보고 답변 드리니까 편히 톡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매물, 인테리어, 사진, 운영. 지금은 운영편에 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단기 임대 하시면서 돈을 조금 더 수익화를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명이 있어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비앤비 국위로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외도인 위주로 하고 여기에서 단기 임대를 확실히 마스터 해가지고 가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명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단기 임대로 여러 개 하셔가지고 수익화 하시고 명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험 특례나 에어비앤비 외도민 사업자로 수익화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수기여서 투룸도 매출을 400씩 찍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쁘게 그리고 어떤 타겟이 오는지 또는 주말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유형으로 오는지 봐가지고 금액을 올리셔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임대 같은 경우도 매물이 지금 명의 없어서 사업자 안 내고 마지막에 어제 같은 매물 같은 형태가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고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낸다 이렇게 하면 전대업 사업자를 내는데 전대업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대차에 전대업을 동의한다라는 문구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세무사에서 전대업 동의서 같은 거를 들고 오라고 하는데 그 전대업 동의서에 대한 파일은 제가 강의 끝나고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대업까지 나는 안 내고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기타 소득으로 세무사님한테 일회성으로 대행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대업까지 하고 있어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장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새 거 못 사니까 당근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이거에 있어서 어디까지 수리할 것인가를 정해서 하시면 좋고 세모님도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한으로 금액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에어비앤비나 위험 특례로 이용한다 하면 예쁘게 하는 것도 강추하고 있고 어제 이제 다른 수강생의 사례인데 너무 예뻐서 매출도 잘 일어나서 그런지 확실히 여러 집이 동시에 하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인테리어는 위홈이나 외도민으로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예산을 쓰셔도 되지만 단기 임대 반에서는 단기 임대만 할 때는 좀 적게 써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진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매물도 좋고 또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어. 그런데 내가 사진에 있어서 이상한 사진을 대문 사진을 올리면 구매로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번째 사진이 예쁘다, 세 번째 사진이 예쁘다, 네 번째 사진이 예쁘다 이거 쓸모가 없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클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번개를 통해서 또는 전체 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신당동 사이트를 예시로 그냥 인테리어 하기 전에 삼삼엠투에 등록만 해놓은 거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도 없고 침대도 없고 토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삼삼엠투에 올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써놨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결제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13일에 33만 원 결제됐거든요. 그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용도가 에어비앤비 이 인테리어 전에 관리비나 또는 월세 조금이라도 부담 없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수강생 중에 인테리어를 세모님한테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기다리는 동안 매물의 관리비라도 줄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제 입주했거든요, 그분이. 입주했는데 오늘 또 다른 분이 또 결제를 결제 이제 승인을 하고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의 삼삼엠투는 그런데 제가 승인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을 안 하고 거절만 눌러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또 그 동네에서 집이 깔끔하고 아무 것만 없어도 삼삼엠투는 결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임대는 비용을 적게 들여서 결제받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위용 같은 경우는 예뻐야 결제가 된다 생각하셔서 사진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삼삼엠투에 지금 제가 올린 거는 사진은 그냥 우리 직원이 가서 찍은 거였고 거기에 포토샵으로 밝게 보정만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찍는 거는 단기 임대를 저처럼 정말 짧은 기간에 테스트한다 하면 여러분이 찍지만 그냥 수익화로 2년 정도 계약해서 들어간다 하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작가님을 불러서 하셔야 되고 제가 하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룸은 15만 원, 투룸은 20만 원, 쓰리룸은 3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 비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작가님들을 7분을 테스트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랑 하고 있는 분이 최적화 맞춰서 해놓은 상태니까 여러분들도 외부에서 비교를 하실 때 에어비앤비나 삼삼엠투에서 잘 되고 있는 사이트를 보내주면서 저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보내드리는 작가님이랑 하려면 일단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에센셜 사진을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여기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트 파트이다 보니까 작가님만의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진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예쁜 파트는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사진은 팔리는 사진을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따뜻한 느낌 그리고
딱 정갈한 이 숙소가 어떤 상태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어떤 샷이라면 항공샷이라고 할 만큼 이 집의 소파는 여기 있고 그리고 저 큰 방은 저쪽 위치에 있고 화장실은 저 위치에 있구나 또는 원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룸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상태에서 오른쪽은 침대, 왼쪽은 화장실, 싱크대는 저기, 세탁기는 여기 이렇게 항공샷이라고 하는 위에서 내려 찍는 사진이 있었을 때 우리 게스트들이 봤을 때 내가 들어가면 요 정도의 상태로 들어가거나 분명히 우리는 상세 페이지에 5평, 4평 이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문의해서 계속적으로 침대는 어디 있나요? 화장실이랑 붙어 있나요? 세탁기는 외부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이런 게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계속 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로스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게스트가 원해하는 전체 샷이 들어간 항공샷을 찍으시고 그리고 대문에는 웬만하면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예쁘신 사진을 올리시면 여러분들도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단기 임대를 통해서 명의를 찾으면 결국에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부업을 하는 거라 한다면 에어비앤비나 공유 숙박업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사진에 있어서는 일단은 90%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작가님한테 요청해서 나는 이 날짜에 되니까 와주실 수 있나요?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기존 사진들을 이제 올려놓는데 승인받는 데만 쓰시고 나중에 대체해서 작가님이 주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돼요. 예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데 약 8일이 걸려가지고 8일 동안에 기존 사이트의 사진들이라도 갖다 쓰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구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본은 오늘 주고 3일 뒤에 작가님이 보정한 사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체가 가능한데 어쨌든 작가님이 작업한 거는 사진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작가님의 사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용산에 이제 수강생 집에 임장을 갔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실제가 더 예쁘다. 실제 모습이 진짜 훨씬 더 인테리어가 예뻐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사진이 훨씬 예쁘고 다소 현장이 실망스럽네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진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 해서 사진이 뭐 없는 가벽을 채우고 없는 테이블을 갖다 올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봤을 때, 나도 저기 숙소에 묵고 싶다. 또는, 나 저기에 출장 가 있을 때 다른 집보다는 저 집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진으로 먼저 매력을 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삼삼엠투에 들어가서 처음에 예를 들면 용산동 5월 10일에서 5월 17일 이렇게 6박 7일 기준이니까 5월 17일 이렇게 하고 2인 이렇게 쳤을 때 숙소들이 정말 10페이지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게스트 입장에서 10페이지까지 클릭해서 보지 않아요. 우리는 3페이지 안에 들지 않으면 결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페이지 안에서도 대문 사진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대문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항공샷을 쓸 거냐 아니면 대문에 침대샷을 쓸 거냐 소파샷을 쓸 거냐 화장실 샷을 쓸 거냐 이걸 결정하면서 구매 전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수강생이 대답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수강생한테 이 사진은 누가 찍었나요? 이렇게 하니까 작가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자기가 찍은 거 올려놨다고 했길래 제가 작가님한테 빨리 의뢰하셔서 빨리 하루바삐 사진으로 체인지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집이 현재 투룸인데 400만 원 매출 찍었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인증해 주셨고 지금이 사실 5월이어가지고 성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성수기가 7월, 8월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곡선을 찍을 건데 12월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1, 2월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12월에 많이 금액을 올려서 1, 2월에는 금액 마이너스 난 것들을 메꿔놔야 돼요. 물론 그렇다 해도 손수익 100은 나와요. 에어비앤비나 위홈은. 어쨌든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금액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집 같은 경우도 사진이 에러였고 사진을 수정하고 지금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도 그분은 사진 중에서도 제가 최적화로 만들어드리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2박 3일 정도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강생 기준으로는 사진을 싼 작가님을 원해하고, 그리고 빠르게 작업해서 보정 사진을 받길 원해하고, 그리고 작가님들은 조금 늦으시고, 그리고 팔리는 사진보다는 자기만의 아트 영역을 자꾸 나한테 어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우리 수강생이 원하는 금액을 내르고, 그리고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30장,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50장, 그렇게 해서 금액을 박리담회로 제가 내리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3일 뒤에 보정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가님은 화이트 톤, 따뜻한 톤, 그리고 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따뜻한 톤이 우리 에어비앤비나 위홈에서 쓰는, 그리고 단기임도 마찬가지예요. 고시원도 제가 그쪽 작가님을 똑같이 쓰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최저가를 맞춰놓은 상태니까, 제가 우리 작가님을 고용해서 한 달에서 수수료 받지 않거든요. 그냥 저가 잘 찍기 위해서 찍었다가 우리 수강생들이 시간이 없는데 작가님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작가님을 골라서 오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비교하실 때 다른 작가님을 고용해서 쓰실 때에도 따뜻한 톤으로 사진 찍어주시고 보정은 3일 이내에 해주시고 20만 원에 해주세요, 이렇게 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임대 원룸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니까 그렇게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셀프로 다 찍어봤죠. 좀 잘 찍는 셀모님을 요청해서 해보기도 하고, 또 잘 찍는 다른 수강생들도 해봤는데 강의 중에도 잘 찍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한 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작가님보다는 좀 디테일이 다르긴 해요. 근데 그 한 분은 진짜 잘 찍고 보정도 잘하세요. 내 마음에 쏙 들게 잘하세요. 근데 사진이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저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딱 한 분은 봤어요. 마음에 들게 쏙 보정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드는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작가님들이 말하는 그런 아트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게스트나 우리 단기임대 손님들이 봤을 때 클릭하게끔 만드는 따뜻한 색감의 색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정보 공유방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경민님께서 올리신 단기임대 사이트 숙소를 보면 첫 페이지에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레터링 같이 글자 수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클릭을 잘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로 다른 숙소 가지고 몇 개 해볼 건데, 어쨌든 그것도 하면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종강 전에 한 번 더 레터링 넣어보세요, 더 결제가 잘 돼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사진은 실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못 찍고 보정 안 되면 웬만하면 사진 작가님을 불러서 하시고, 정성껏 매물 찾고 인테리어 하고 그리고 까대기 다 해가면서 다 풀어놨는데 마지막에 사진이 이상한 거 찍혀가지고 결제로 안 되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월세는 매달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내 사진이 부족한지,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금액 책정이 잘못됐는지 이거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맡은 지역에 동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올렸는지, 얼마에 올렸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싼 거만큼 좋은 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신당동도 지금 두 번째 결제가 유도되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저렴히 하시면 빠르게 결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괜찮다. 그리고 싸게 하고 나서 운영 노하우도 점점점 쌓아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입지, 조금 더 비싼 동네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도 성공하시면 우리 수강생 사례분들처럼 N개를 만드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작가가 찍은 건 여러분들이 셀프로 찍어서 올리는 거 다 해봤는데, 조명 켜고 렌즈 닦고 다 했는데 각도가 틀리고 노랗지 않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찍는 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요거 같은 게 작가님이 찍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 수강생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초점이 흐려요. 초점이. 그래서 안 되고, 요거는 작가님 거였는데 이렇게 물방울로 표시해 주니까 생동감 있고, 아 이거 진짜 화장실 같다, 이렇게 느낌이 바로바로 드는 이 작가님만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찍으면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마다 조금 특색이 다 있지만 어쨌든 요 작가님은 화장실은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좀 신박하다, 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집이 전형적인 형태인데 요 집도 안에 들어가면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집이에요. 한 곳에는 매출이 460, 470 일어나고 있는 3룸의 상태이고 왼쪽은 또 잘 돼서 거기도 공사 현재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이 사진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물보다 훨씬 예쁘잖아. 요렇게가 되어야 되고, 요걸 보면서 결제 유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 숙소가 현장에 왔을 때 예쁘다. 이거 절대 아니고 사진이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가짜만 아니면 돼요. 없는 것을 갖다 얹어가지고 막 찍는 건 안 되고, 그냥 있는 사진 현장보다 내 사진이 더 예쁘게 색감 표현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면 되고,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깨를 뿌리는 건 더 정갈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참기름의 향을 보여줄 순 없지만 눈으로 여기에 깨를 뿌림으로 인해서 맛있겠다라는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깨색을 쓰거나 검정깨를 놓거나 음식마다 깨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이란다. 사진에 이렇게 색감을 좀 더 정교하게 한 끗 차이로 뭔가 다른 걸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진이 전형적인 작가님께서 만져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다. 현장은 이것보다 예쁘지가 않아요. 한 30% 비슷한 것 같아요. 색감으로는. 실물은 똑같긴 똑같는데 이렇게 이 집 봤을 때는 와 예쁘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빨간색도 이렇게 생동감 있는 빨간색인 거죠. 어쨌든 달라서 여러분들한테 전형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진 같은 경우가 그래서 대문 사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 곳의 사진 중에서 어떤 집이 클릭되는지를 정말 희한한 사진이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궁금해지는 대표 사진을 대문 사진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작가님이 며칠 전에 이제 해외에 갈 이슈가 있고 자기는 원래가 요거에 있어서 외국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컨택하는 작가님은 신준식 미디어에 계신 여기 7354 이 작가님이 우리의 작가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번호를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원래는 이분도 한 곳당 30만 원, 두 곳 하면 50만 원이었는데 우리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서 금액을 싸게 해준 형태라서 단기 임대방 같은 경우는 원룸 위주가 많을 테니까 원룸은 15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망원동에 번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접점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어제처럼 분리수거 하는 거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망원동 게스트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리수거 하면 됩니다. 설명도 했고 근데 분리수거를 묻는 마음속에는 나 쓰레기 치우고 싶은데 장박하고 있는데 이거 좀 도와줘 라는 마음속 내포를 하고 나한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번개도 할 겸 수강생들도 볼 겸 제가 그러면 문 앞에 놔두면 내가 쓰레기 가지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인하고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전체 톡방에서 올려드렸더니 역시나 이 사진을 같이 흔쾌히 우리 게스트가 잘 찍어줬고 요것은 제가 문체부랑 준비할 것 같은 기금에 청소 기금으로 받는 돈 말고 그냥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사진으로 들어갈 내용이라서 어제 사진도 게스트랑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후기를 받으려고 하거늘 구체적인 접점이 되는 뭔가 이슈가 있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후기 이벤트를 이용해서 후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 또는 페이백으로 10,000원을 준다 15,000원 준다 20,000원 준다 그러니까 너가 후기 써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봐요. 이런 경우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요. 커피 쿠폰 보내봤는데 잘 반응이 15,000원보다는 잘 안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 기준으로 후기 이벤트를 해보니까 15,000원 준다 하면 가장 잘 쓰시고 그 이내의 분들은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내가 봤을 때는 15,000원 주면 후기를 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미만은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적기에 맞춰서 줘야지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강의를 한참 중간에 3주 차쯤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국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기준으로는 저는 10기에 들어가야겠어요. 이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중간에 끼어오지 않는 이상. 그 말인즉슨 후기 또한 여러분들이 퇴실하고 나서 3시간 이내에 발송을 해야 까먹지 않고 후기를 쓰는 거지. 이 사람이 며칠 지난 뒤에 후기 써주시면 게스트가 그 내용을 가지고 호스트가 15,000원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당일 기준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에서도 3시간 이내쯤 했을 때 이분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비행기로 멀리 도착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인인 경우야 멀리 가겠지만 한국인 기준으로 보통 3시간이면 서울, 부산도 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쯤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캡처로 보내주시면 제가 15,000원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후기로 날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후기 쓰신다 해놓고 까먹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정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후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처음부터 캡처로 보내주고 나면 제가 15,000원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 먼저 돈 날려버리면 여러분들이 후기를 못 받아보는 경우도 많아서 돈을 먼저 주지 마시고 문자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후기 확인했으니까 입금해 드릴게요. 요게 좋은 형태이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후기를 나한테 보여주고 돈을 준다는 건 이상한 후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돈을 먼저 보내고 후기 쓰면 1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식의 후기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캡처로 먼저 문자로 받아보고 1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굴 대놓고 욕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숙소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지만 15,000원 받기 위해서 하는 NZ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숙소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그걸 굳이 별 4개 할 필요도 없고 후기로 안 좋았다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뭐뭐가 특히 좋았다 이렇게 쓰면서 캡처해주고 15,000원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웬만하면 후기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아본 뒤에 그리고 나서 15,000원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면 되고 보통 후기는 그래도 1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33M2는 관리가 안 하는, 그리고 숙소 삭제하고 다시 올리면 되는 숙소 플랫폼이라서 여러분들이 단기 임대할 때 33M2는 후기가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나 위용 같은 경우는 후기를 보고 계속 재구매율이 크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웬만하면 후기는 캡처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15,000원을 주든 커피 쿠폰을 주든 다른 그 무엇을 주는 게 가장 좋고 후기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 오픈북이에요. 단기 임대도 33M2에 들어가서 어떤 숙소가 많이 마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보니까 사실 다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하나 채워넣기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맨날 제가 엄청 바쁘잖아요. 그 이유가 플랫폼 예를 들면 룸이 50개니까 50개를 다 등록하는 것도 힘들고 그걸 마감 치는 것도 어렵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게 1대1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33M2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만만 한 70% 정도만 30%는 고시원이겠지 또 30%는 또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30%는 띄어내고 70% 정도 중에서 여러분 기준에 50%가 마감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숙소가 되나 보네. 여기는 단기 임대가 되나 보네. 이렇게 감안하셔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예약률은 그렇게 체크하지만 그거 벗어나서 후기를 가지고는 어떤 거에 사람들이 반응으로 고맙다고 하는지 잘 살펴보면 수건 많이 주는 숙소, 그리고 대답을 빨리 해주는 숙소, 요 위주가 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일을 하시다가 또는 업무를 보시다가 또는 집에서 아기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대응은 빨리 답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후기를 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후기야 비슷해요. 뭐 연락이 안 된다, 반응이 늦다, 수건을 2개만 줬다. 그리고 또 뭐 고장난 에어컨이 나온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후기, 나쁜 후기 계속 보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문사진 가장 안 좋은 형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대문사진을 올려놓고 판매만 되도록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는 왜 결제가 안 될까 하고 3일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4일째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제가 무료 강의 때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 자기가 하면 잘 될 것 같다. 또는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아. 그러면 방법이 진짜 잘못된 수도 있거든요. 물론 100%는 없어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기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자동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다 다른데 가장 안 좋은 형태가 가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형태가 가장 안 좋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강생들을 보니까 자기는 등록하고 다 했대. 그런데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액션을 바꿔서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저 숙소가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되는 원인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1차적으로는 대문 사진이 가장 예뻐야 된다는 게 팩트. 무슨 말이냐면 단기 임대도 대문 사진을 통해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보고 에어비앤비는 특히나 대문 사진이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한다 하면 더 많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예쁘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대문 사진도 처음 3일 동안 결제가 아예 안 일어나면 대문 사진을 2페이지 걸 올리고 3페이지를 올리고 그다음부터는 하루하루씩 대문 사진을 바꿔가면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MVP 때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초대해서 보니까 대문 사진에 쓸만한 거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작가님하고 작업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테리어가 영 이렇게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문 사진을 뭘로 써야 되겠지 모르는 숙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기분들한테 나는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내 사진인데 혹시 어떤 게 예뻐요?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170명이 모여 있는 공간임대 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동기분들한테 선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매물이 있다 하시면 거기서 적나라하게 서로 대답을 받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후기 댓글에 빠르게 댓글을 단다거나 객실의 금액을 1,000원씩 조정하면서 팔리는 금액으로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산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든 거예요. 20만 원에도 팔리지만 어떤 동네는 15만 원 해도 팔리는 경우 또는 저희 신림 같은 경우도 큰 방보다는 작은 방이 훨씬 잘 팔려요. 그런데 홍대는 또 120만 원까지 올려놔도 거기는 또 비싸도 잘 팔려. 동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홍대가 이렇게 잘 팔린지 몰랐는데 더 잘 팔리고 있는 형태여서 다음번 고시원을 하게 된다면 홍대 쪽에서 고시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킹닷컴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고 신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너무 잘 나가요. 작은 방은 지금 한 개 빼고는 전부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작은 방은 방이 없는 상태이고 큰 방 같은 경우는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이전 매도인 같은 경우가 큰 방이 그때는 또 이제 큰 방의 수요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큰 방을 몇 개 만들어 놓으셨는데 큰 방이 4개 정도 있어요. 4개 있다, 4개. 4개 있는데 지금 3개가 공사하고 1개가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그거 1개만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내려야 되나 지금 계속 맞춤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방은 65만 원에 다 팔고 있어서 65만 원보다 더 비싸게 이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동네마다 특징이 다르고 그리고 날짜가 임박하면 또 싸게 파는 기술을 장착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1,000원이라도 남으면 하자, 5,000원이라도 남으면 하자. 요 기준을 나만의 기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1,000원 남으면 안 하고 싶다. 누구는 1만 원 남아도 안 하고 싶다. 누구는 나는 3만 원만 남아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의 기준이 뭔지 스스로 정하셔서 테스트를, 금액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문 사진을 바꿨을 때 어떤 사진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매출 400인 거기 숙소 같은 경우도 어떤 숙소는 200만, 그러니까
20만 원에 하더라도 늦게 결제되니까 우리 수강생은 싫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라도 좋다. 나는 빨리빨리 결제되고 많이 하고 싶어. 신경도 안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다 다르고, 어떤 분은 2박부터 최소로 잡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박부터 또는 저처럼 1박부터 하시는 분도 있어서 매출은 1박 2일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찮을 수 있으니까 1박은 좀 너무 자꾸 바뀌는 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3박. 그리고 또 요 기준이 여러분들이 돈 벌고자 하는 그 기준과 부합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 우리 동네에서 탑먹는 사람들의 대문 사진, 탑먹는 사람의 상세 페이지, 탑먹는 사람의 후기를 수시로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1기 때 무료 강의 만났을 때와 지금 9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의 모습이 너무 바뀌어져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쉴 새 없이 나오고 사례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재밌고,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만 업데이트 시켜주니까 라떼가 안 되니까 계속 진짠가 보다 하고 믿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후기를 수시로 보면서 나도 적용해봐야지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들어오신 민수님께서도 결국에는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재수강, 이번에 또 재수강 하셔가지고 결국은 좋은 거 자신이 원하는 거에 비슷한 준하는 강남에 있는 매물을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보석 만드는 노력을 계속 맞춰서는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한 번만에 잡는 분도 있고, 두 번만에 잡는 분도 있고, 세 번만에 해내는 분, 또는 사실 저는 더 심한 네 번째에 만난 분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요 길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다른 분들이 하고 수익화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담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똑같아요. 안 하는 게 가장 제일 슬픈 것 같아서 작게라도 10만 원이라도 내 돈으로 벌어보고 시작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유식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직원이세요. 그리고 저는 혼자 저의 사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부업이라 할지라도 제 걸 가지고 이렇게 수강생들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수강생 것도 제 것처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많이 강의를 이루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유식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직원인 분들도 마음속 깊이를 따져보면 자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하고 소통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요업에 이미 그분은 이제 저하고는 저를 소행님인지 모른 채 와서 저랑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상태에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만의 기준만 잡히면 잡는 거에 있어서는 조바심이 그 누구보다는 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내가 기준이 너무 높나? 또는 내가 너무 낮나? 아니면 내가 자꾸 못 잡는 것이 이래서 못 잡나? 요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후기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아까 제가 분리수거 어떻게 하나요? 물었을 때, 아, 해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간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 12월 달에 이제 저희 수강생들 만나려고 번개로 간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망원을 갔다 왔는데, 그때 안 가고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대부분은 쿠팡을 이용해요. 보통은 외국인들이 오는 사이트가 망원이기 때문에 망원 같은 경우는 과자를 보내준다거나 한국 과자 스타일, 약과 같은 거, 쿠키 같은 거, 그리고 과일도 8,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보내요. 많이 부담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걔네들한테 과자나 이런 과일을 주면서 자선 사업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과일 같은 경우도 8,000원에서 13,000원 기준 내에서 과일을 배달해 준다 생각하면 되고, 과일도 로켓 프레쉬 같은 경우는 얼마를 채워서 보내는 거 있는데, 그거 아닌 거 이용하시면 충분히 과일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 보통은 사람인지라 웰컴티를 주는 건 보통 까먹어요. 1박 2일로 오는 사람이라 한다면 웰컴티를 주면 그래도 기억하셨다가 후기가 유도가 되는데, 까먹는 분들의 특징 보면은 세실 하루 전날에 주면은 안 까먹고 다음날 후기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실 날짜 체크했다가 내 달력에다가 내일 망원
나가니까 오늘 쿠팡 배달해서 도착하게끔 만들어 놔야겠다 생각하면서 하루 전날에 음식이 도착해야 돼요. 당일날 도착하게 하면 새벽 비행기로 떠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면 후기 못 받아요. 그러면 청소 시간에 쿠팡이 도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전날 작정하시고 물건이 도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호스트님, 지니님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질세라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가 여기 숙박 저희 숙소에서 이용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직접 가지도 못하고 일이 많아서 못 갔는데 그거 드시고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랑 함께 짧게라도 후기를 써주시면 이 숙소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글에다가 써주면 돼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국이 반장부반장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반장부반장을 임장을 제가 프리패스권을 주니까 반장부반장을 15분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15분의 행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반장, 어떤 분은 부반장을 지원하고 안에 내용들이 저는 반장, 부반장을 지원하면서 어떤 걸 써라라고 제목과 맞춰서 한 20줄 제가 반장 신청서조차도 저도 20줄을 썼는데 그거에 박빙하는 만큼 20줄 넘게 반장 지원하신 분도 있고 또는 저 반장 지원합니다. 국위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2줄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음을 담아서 당연히 반장을 하겠다는 마음이고 어떤 분도 20줄을 쓰든 30줄을 쓰든 어쨌든 반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관적으로 봤을 때 40문장을 쓴 분과 2문장 쓰신 분은 눈으로 봐도 답이 뻔하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나의 게스트에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구구절절히 적어라가 아니라 정말로 나도 너에게 다른 숙소에 오는 호스트랑은 다르게 정말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황가를 내가 보내줬다. 그리고 이거 혹시 너가 입맛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었다면 숙소에 있어서 별 5개는 꼭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마음 짧게라도 표현해주면 내가 감사하다. 요렇게 짧게라는 단어를 쓴 건 후기를 길게 쓰라 하면 그 사람이 부담돼서 안 쓸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별 5개는 왜 얘기했냐면 좋았다면 후기로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별 4개 하시고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숙소의 게스트, 호스트는 친절하고 집은 예쁘고 이게 방도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별을 4개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 좋다의 개념도 사람마다 다 다르는구나를 깨닫고 제가 별 5개와 함께 따뜻한 후기를 2줄만이라도 써주면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가 저는 이거 후기 단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10개 여러분들이 기초 1단계를 한다면 후기를 10개만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제가 했던 말들을 마음 담아서 버풋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후기도 자동 로테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없는 숙소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오는 사이트는. 그리고 연차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는 8개월 됐기 때문에 8개월 차라고 되어 있지만 후기가 엄청 많아서 또 숙소가 굉장히 공동 호스트가 많이 걸려 있어서 수강생들 그거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개라고 되어 있지만 저에게도 8개월 전에는 여러분처럼 후기 0, 신규 호스트 1개월 차 이렇게 분명히 있었을 때 지금 제가 말한 방법으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3년 차, 4년 차, 5년 차 된 분들은 당연히 몇백 개 있겠죠. 물론 몇백 개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몇백 개 있다 해서 좋다 안 좋다보다도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 기준으로 아, 저 사람은 호스트를 오래 했으니까 이 숙소 이상한 거 제공하지 않겠지? 무서운 집의 주인장 아니겠지? 요 단계가 일단 1차 허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도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사례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럽을 가려고 하는데 그 유럽이 어떤 숙소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데 이 못하는 영어 속에서 숙소는 또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렇게 할 때 1차적으로 가격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후기가 있는 숙소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도 보고 후기 그 게스트는 몇 년 됐는지 몇 개월 됐는지 숙소는 몇 개 갖고 있는지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기조차도 최신의 후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 그러면 아 후기를 아니 숙소를 왕성하게 운영하는 사람이구나 믿어도 되겠다. 안 무섭네. 영어를 못해도 나도 외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숙소는 하나일지 두 개일지 보다도 어쨌든 후기가 최신의 후기가 담겨 있는지 거기에 게스트가 여기 지니 언니님 숙소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갑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거기에 댓글까지 지니님이 달아놨다. 이렇게 하면 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결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후기 받고 아 좋은 후기 받았다. 끝. 이거 아니고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상해 노출 점수 1점 먹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기를 유도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진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덕을 쌓은 뒤에 후기를 받으셔라 라고 절대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외국 손님들 많이 오는 사이트들은 정말 솔직하셔가지고 내가 귤을 보냈더니 귤 사진을 후기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지니님이 귤까지 주는 친절한 호스트입니다. 이렇게까지 써놓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후기를 쓰라고 하면 그냥 좋은 말만 써주는데 우리 외국 언니들은 후기에 내가 뭘 줬는지까지도 다 쓰는 솔직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눔하는 숙소면 나눔하는 숙소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하나라도 먹고 나면 예쁜 말들을 더 가득히 많이 써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여담인데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머리가 무거운 거죠. 이걸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도 이만큼도 너무 인호포하게 감사한 일인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강의 같은 거를 보면서 그분이 다음 단계로 사업화를 시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번 돈의 80%를 마케팅비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는 마케팅비를 얼마를 썼나? 그리고 내가 하는 교육업 말고 내 숙소에는 또 내가 얼마를 썼나? 이런 생각과 함께 머리가 하루 종일 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 나는 그러면 너무 이거에 비해선 투자를 너무 안 했네. 나는 얼마를 마케팅비로 쓸까? 생각하면서 이제 구기분들한테도 오늘은 공격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반장, 부반장도 15명이나 신청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지원서를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정성껏 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다 당첨시켜 드렸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80% 마케팅비라는 그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임장 더 많이 해야지. 거기에는 이번에는 제가 8기 때 임장을 5번 해드렸거든요. 아직 8기가 5주차밖에 안 돌았어요. 지금 3주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기수마다 임장을 5번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분 거를 보고 이제 저보다 한 단계 더 앞에 나가 계신 사업 잘하시는 분 거를 보고 그러니까 항목은 달라요. 항목은 다른데 이제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닮고 싶은 분이 그렇게 했길래 나도 똑같이 벤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그럼 나도 임장을 8번 정도는 해야 이분처럼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말하면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내가 바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9기부터는 임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이렇게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후기가 여러분이 숙소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니까 게스트가 옴으로 인해서 그 게스트에게 버는 돈의 일부는 이 마케팅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무료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것이 그리고 여기 반에는 안 넣어줬나 보다 캡처로. 제가 이번에 스승의 날 어제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에어비앤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문구에서 가장 좋았던 베스트 톡이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거가 뭐였냐면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은 A부터 Z까지 하는 온전한 사업체 운영하는 방법을 전부 마스터했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현재 3호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래도 집에서 못 배우는 거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거랑 또 별개로 합법 에어비앤비든 합법 단기 임대든 간에 숙소 매물부터 부동산 계약부터 그리고 2년 계약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게스트 다루는 거, CS, 가격 설정, 마케팅,
광고, 그리고 후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사업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 맞거나 또는 돈 잘 번다는 거 느껴지면 2호점, 3호점, 4호점, 지금 현재 8호점까지 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기준 잡으시고 이 숙소를 이용해주는 게스트에게 8,000원부터 13,000원까지의 크게 부담 없는 내가 스타벅스 커피 2잔 안 사 먹는 값으로 마음을 보여주시고 후기는 10개까지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진짜 공짜가 없어서 어느 정도는 마케팅 해야 돼요. 그것이 저처럼 임장하면서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같이 커피 먹으면서 티타임을 하거나 MVP 모임 때 저의 재능 기부를 양껏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는 죽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꼭 살아있는 사업체로 만드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것은 그 80%는 제가 배우고 있는 현재 과정이고 어쨌든 제가 이거 해보면서 청소 쪽으로도 정책 자금이 너무 잘 돼 있지만 어, 외도민 쪽으로도 정책 자금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알고 제가 이때까지 외국인들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들 모두 가지고 사업 계획서 쓸 거거든요. 근데 어제 게스트를 보면서도 아, 역시나 되겠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사진 인증샷 찍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큰 그림 그리셔가지고 12월에는 연말 파티를 제가 할 거예요. 크게 더 많이 사람들 다 초청해서 우리 정규 수강생들 이번에는 계속 선착순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때는 큰 자리 빌려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을 수 있게끔 할 거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위험특례 정책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구마다 다른데, 위험특례 강남구 받으셨어요. 강남구 청담동 받았으니까, 우리 민수님께서도 강남구이시기 때문에 위험특례 정책자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법 한번 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하시면 되고, 삼삼엔투 하시면 되고, 리브 애니웨어 하시면 되고, 부킹닷컴 하시면 되고, 블로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책 자금은 이제 제가 알려줄 거니까 저한테 채널톡 보내주세요. 이제 잠금 치고 말씀 주세요. 잠금 치고, 그 다음에 오픈하시고, 그 사업자 나오고 저한테 채널톡 주시면 되고 5주 안에 오픈하신 거 저한테 계약 기록 알려주시면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누구누구 계약했다 이거를 관리하는 이유가 그 제가 같이 설정한 마감 기한을 늘 있어야 돼요. 마감 없이 계속 질질 끌고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마감 기한 안에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대출까지도 제가 안내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알려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여시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하실 수 있고 삼삼애니터 하실 수 있고 리브 애니웨어, 부킹닷컴, 블로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특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위험특례 같은 경우는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제가 적어놓은 거 있나? 이거 없네요. 네, 이거 그냥 머리로 설명해 볼게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쓰기 위한 사업자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쓸 수 있다는 건 일단 정말 안 예쁜 숙소도 서울에서 요 정도 급도 올려도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뭘 찾아보다가 이태원 쪽에 매물을 보다가 이런 집도 이렇게 잘 되면 정말 너무 다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의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정말 발로 인테리어를 너무 안 예쁘게 했는데 거의 다 만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입지가 초역세권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출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입점을 하려면 특정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위험 사업자, 그리고 외도민 사업자, 그 다음에 숙박업 사업자, 그 다음에 그 농어촌 사업자, 그 다음에 한옥 사업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위험 사업자, 외도민 사업자인 거예요. 숙박업 사업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억 이상, 한옥 3억 이상, 그리고 농어촌 민박 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살고 있어야 돼요. 6년
6년이란다. 6개월 이상의 전입신고에서 거주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게 농어촌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건 위험하고 외도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액으로 사업자를 쓰면서 돈은 숙박업 사업자보다 더 많이 벌고 농어촌 민박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한옥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자금 대비해서 벌 수 있는 건 위홈이랑 외도민밖에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9월 30일이 마지막으로 불법을 걸러내는 장치이고 하루바삐 9월 30일이 되고 싶은 사람이 저하고 저의 수강생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9월 30일 날 제발 드러내주면 좋겠고 10월 1일부터는 합법만 살아남기 때문에 불법이 70%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세봐서 나도 모르겠어요. 말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합법이 할 수 있는 단계가 10월 1일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를 외칠 수 있고 어쨌든 불법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업자 점검을 안 한 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9월 30일까지는 비켜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준비하셔가지고 10월 1일 날 맞춰서 오픈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의 속도만으로 가시고 발 놓지 않고 계속 하시면 되고 외도민하고 위험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외도민은 연식이 제한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식이 제한됐다는 건 30년 미만의 집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강남구로 오면 20년 이내의 매물만 된다라고 생각해서 240 얼마 전에 10건 또 계약했어요. 오늘도 2개 계약하고 그런데 240건 중에서 이제 살펴보면 강남구로 외도민 하신 분이 내 수강생 중에 4명밖에 없어요. 4명. 240개 중에 4명만 강남구가 외도민이에요. 그 말인즉슨 강남구는 20년 이내에 외도민이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은 다 30년 이내의 매물이고 그러면 위험 특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연식이 자유로워요. 40년 되어도 집이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보통은 안에를 전부 다 집주인들이 리모델링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0년이 되어도 연식은 괜찮다. 근데 또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연식의 차이가 외도민은 30년 미만이지만서도 여기 안에서 구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구에서 전 세대 동의를 다 받아오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구 집에 들어가려고 외도민을 한다. 이렇게 하면 20년 이내에 매물이면서 전 세대, 10세대가 살고 있으면 10세대 모두 다 에어비앤비 하는 거에 동의 사인을 다 받아와야 되고 위홈은 처음부터는 원래라면 받아야 돼요. 10집을 다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홈에서 동의받았나요를 컴퓨터상으로 우리가 특례를 받기 때문에 동의받았나요를 나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위험 특례는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동의를 안 받고 시작을 하고 임대인의 동의만 받고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옆집에서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신고하는 종류는 소음, 민원, 시끄럽게 하는 거, 그리고 분리수거 안 치우는 거 그걸로 살펴봤을 때 얘가 더럽게 해.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너 에어비앤비 하지? 내가 신고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집에 민폐를 끼치지 아니한 채 임대인의 동의만 받고 들어가는 게 위험의 형태. 미스터 맨션의 특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동의서도 다 갖고 오라 해요. 외도민도 아니면서 위험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안전하게 동의는 다 받아와라. 근데 연식은 오래돼도 돼. 요렇게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따지고 하자면 사실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지금의 상태. 그래서 보통 우리 수강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래도 임대인의 동의는 모두 다 받고 가요, 위험은. 그런데 문제없이 사실 240건 중에 2건만 나가리가 됐어요. 그런데 240건 중에 2건만 잘못됐지만 그 2건도 옆집을 피해 가게끔 밤 10시에 수리하셨어.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서 못하신 형태. 그래서 238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처음에는 임대인의 동의만 받고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민원 없이 아주 잘 지금 운영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사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특례도 나는 동의 다 받고 할래요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매물 줄 때 저는 임대인의 동의만 받고 일단은 1차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셔라. 근데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238건이 입증해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단기 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만 동의하고 옆집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서에 써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험특례는 크게 옆에 동의받는 거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동의 안 받고 하지만 2차에 민원이 생기면 동의는 그때는 받아와야 위험특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식의 차이, 요것이 위험 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물을 계약했는데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매물을 계약하고 나면 이제 한 공실이라고 하면 10일 뒤,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 7일 뒤, 아 나는 돈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이렇게 하면 2주 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 하면 어차피 그 사이 세입자가 나가면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물건이 빠지면 실측하셔가지고 예쁜 인테리어 에어비앤비 하실 거면 에어비앤비 속에서 내 동네에서 하는 분의 탑을 보시고 아, 저 정도 급으로 하면 되겠다 하시면서 실측한 뒤 오늘의 집 같은 거 보시고 에어비앤비 숙소 보시고 매물 매칭해서 이 물건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에어비앤비 아니라 저는 단기 임대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킹닷컴을 통해서 28박 이상 하는 건 합법이니까 부킹닷컴 이용하시고 그리고 33M2 리브 애니웨어 보시면서 숙소를 따라서 벤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잠금 치시고 그 다음은 잠금 친 날 선불이 들어가니까 그날부터 바로 월세 들어가니까 빠르게 이제 구상했던 거를 청소하고 인테리어 배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80% 90% 됐을 때 작가님을 통해서 사진 실사 요청 또는 위용 같은 경우는 사진만 찍어놓고 특례 요청, 그 다음에 전대업으로 하는 단기 임대는 그냥 바로 플랫폼에 등록해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먼저 올려놓고 단기 임대 준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업자 받으면 바로 영업신고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당근으로 사람 구하거나 내가 직접 하거나 업체를 이용하시면 되고 얼마입니다. 매칭 시켜주세요 하면 우리 수강생분들도 계시니까 매칭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품 관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방 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비품도 청소하시는 분한테 해달라고 하면 저처럼 진짜로 안 가게 되니까 비품이 얼마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따로 요청하셔가지고 재고도 받아보시면 됩니다. Q&A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써놨어요. 이제 그냥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개 이상 사업자 없이 하고 있다가 하나라도 사업자를 내면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누락된 세금은 플랫폼 통해서 오는 건 다 정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알고 신고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같이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해서 빠르게 말하긴 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건 질문 주세요. 편하게. 질문 없을까요? 네, 그러면 톡방에서 바로 전에 거는 제가 톡방에서도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편히 하시라는 내용이었고 강의 내용은 아니었어가지고 괜찮아요. 위험의 경우 저 말고 동생 가족들 전입 같이 해도 되나요? 소리 끊겨? 네네. 소리 왜 끊길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소리 끊겨요? 지금도 끊겨요? 우리가 인터넷이 SKT인데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러면. 이거 저 말고 동생 가족들 전입 같이 해도 되나요? 이거가 예를 들면 이제 민수님께서 대치동으로
조금 전에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끊긴 거 이해했어요. 제가 캐치했고, 민수님께서 동생 가족들 같이 전입해도 되나요? 그러면 미니 넣어놓고 거기 가족들 다 집어넣어도 되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다 들어가도 돼요.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중간에 끊겨. 네, 이해했어요. 아까 그거 Q&A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해했어요, 제가. 학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네요. 대치동은 너무 좋네요, 이거. 네, 좋아요. 위장 전이까지도 안 해도 되는 장점. 지금 말 들려요? 지금 말 들려요? 네,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지금 말 들리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Q&A 내용이고, 만약에 2개 이상을 사업자 없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단기 임대가 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수강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매출이 커지니까 저 사업자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보통 매출의 기준을 연간 2천만 원 넘어선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를 내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3개 이상부터 나는 사업자는 이제는 작정하고 해야겠어요 하시는 분은 3번 매물을 사업자를 내고 하고 1,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종합소득세인 기타소득세로 쳐도 된다 생각하면 되고 민님처럼 위험으로 하는 거는 처음부터 순수익 2,400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래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말한 2개 이상은 단기 임대. 단기 임대는 순수익 2,400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도 순수익이 평균적으로 50이고 잘하시는 분들은 50을 넘고 또 투자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순수익 30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단기 임대라서 여기서 말한 2천이란 매출이라는 거예요. 매출이고 요거는 처음부터 순수익이 에어비앤비랑은 압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니고 사업자를 각각 숙소마다 내야 되고 매출이 2천만 원이 넘어설 때는 그냥 사업자 신고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의 경우 전입이 필요해서 대부분 좋은 위치에 매물을 원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많이 먼 안 좋은 위치에 위험 매물이 있을 때도 한 달에 많아도 2주 예약 차 있는 이런데 이런데도 에어비앤비로 하면 잘 될까요? 일단, 맞아요. 지금 우리 민님이 제 강의를 지금 3번째 듣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8324, 24주 저를 만나고 있거든요. 8324. 근데 84, 32주를 저를 보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32주 보는 분 2개 했어요. 2개. 막판에 2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늦게 서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광우님도 8주 차에 잡아가지고 지금 4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가 주는 매물은 거의 10분 이내이긴 하는데 만에 하나 100%가 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위장 전입도 시켜줄 만큼 지금 동생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위장 전입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합법적으로 대치동은 위장 전입 하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전입신고 자체가 불법 아닌 상태에서 하나의 명의에 한 명만 들어가는 거라서 괜찮고, 동생 학군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뜻이었고, 그리고 재매물은 거의 10분 이내에 지하철 거리에 있는 것도 맞는데, 예를 들면 90%가 그렇다 하면 10%는 좀 더 떨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동의가 되면 웬만하면 제가 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저렴한 게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굳이 따지면 용산 해방촌은 지하철로 20분, 역삼동에 제가 하고 있는 매물도 다만실인데 지하철로 18분 걸려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삼동은 역삼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잘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예쁘게 했고 제가 운영하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요것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에서 많이 먼 안 좋은 위치에 위험 매물이 있을 때도 에어비앤비로 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만약에 걱정되시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어디가 안 될까요? 뭐 기억이 안 나네. 예를 들면 동자동이다. 예, 동자동 잘 되는 곳이에요. 그냥 기억이 나서 해본 거예요. 동자동 1-1을 줬는데 거기가 어 동자동 1-1을 줬는데 지하철로 17분 거리야. 그런데 17분 거리인데 위험이에요. 그렇다 하면 이제 케바케긴 해요.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는 아는 사람에서 빨리 갖고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 가져갈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검색할 시간이 돼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봤더니 이 지역이 지하철로 17분, 그리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으로 동자동으로 쳤는데 내가 말했던 그 지역에 2주차 예약이 차져 있는 숙소가 몇 개씩 보여.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건 된다는 거 검증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 더 확신을 가지시려면 2주차 차 있는 그 동자동에 그 지하철에 17분이나 떨어져 있는 그 숙소가 인테리어가 똥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쪽을 통해서 한다면 인테리어는 더더욱 예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많으세요. 셀모님을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쁘게 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인테리어까지 예쁘게 한다면 더없이 잘 되는 곳이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동에서 인테리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이트가 많아. 그러면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가 되져 있는데 이주가 되져 있다. 그런데 이주가 차 있다. 그러면 나도 그것만큼 인테리어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하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그런 상태이고, 5개 넘게 보았대요. 인테리어를 이쁘면 약관 걸어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쁘게 하면 돼요. 그리고 금액을 조금 내리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쓰는 건 다 웬만한 매출들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 내셔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끊겼던 부분도 설명해드렸고, 녹화본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키워드만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계속 따발총처럼 2배속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그냥 할 일 없을 때 한 번 강의 들었는데 또 진짜 에어비앤비 아직도 무섭다, 단기 임대 무섭다 이렇게 하면 설거지 하듯이 귀에 꽂고 있다가 들으셔가지고 용기를 좀 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통방에서 볼게요. 신림동 242-4는 맞아요. 저희가 현장 임장 갔던 곳이고, 요것도 하시면서 배우시게 될 거고, 어쨌든 저렴하게 그래서 내놓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당연히 바로 1초 만에 계약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한 번 더 어디 톡방에서 거래가 됐는지 보긴 할 건데, 어쨌든 여기 동 같은 경우도 큰 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방보다는 작은 방만 자꾸 잘 되는 형태라서, 신림동 동네 자체가 싸고 저렴한 걸 원하는 동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동이 신림동. 그리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대는 압도적으로 잘, 비싼데도 다 가져가시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곳. 근데 또 홍대는 월세와 보증금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약은 뭐 바로바로 나가버렸고, 맞아요. 민수님이 하실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이 없어요.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작은 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처럼 안전하게, 그리고 또 요걸 하나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다음 레벨로 올라타야지 하시는 분이 신림동 매물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려봤는데 어쨌든 그 느낌으로 이거 해보면서 이걸로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신림동 거는. 근데 어쨌든 이거 하시면서 부킹닷컴도 써보시고 부킹닷컴 이 매물의 장점은 부킹닷컴 1박 2일 쓰실 수 있어요. 숙박업 사업자이기 때문에 숙박업은 합법으로 하려면 단기임대는 원룸 같은 경우는 28박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거는 사업자가 숙박 사업자라 마음껏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제가 그 매물을 막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빨리 매물 주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닥쳐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진짜 6분 만에 매물 준 것 같아요. 강의 직전에. 그랬는데 어쨌든 마음껏 테스트해보고 또 저한테 좀 물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좀 잘 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 테스트로 드려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하셔야 또 되는데 공부보다 쉽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업보다는 가장 노력 대비 잘 버는 업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공부가. 그래서 놓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제 말은 또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첫 시작에 일기에 같이 했던 분들이라면 도찐개찐인데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가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뭐지? 저랑 옆에 계신 수강생들 보거나 정보 공유방에 보면 170명들이 열심히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저렇게 하나요? 실시간에 우리 수강생 분들이 1기부터 6기까지 분들이 열심히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다 답을 달아주고 있고 저희 수강생 중에 서울대 분도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제도 연락 왔어요. 스승연애라고 하면서 어, 너무 이런 커뮤니티 처음 봤다. 그 서울대 분도 강의 진짜 많이 듣는데 이런 커뮤니티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렇게 용기 내셔가지고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기 임대부는 에어비앤비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더 이렇게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자본주의 색깔이 좀 더 강하시다고 말할 수 있고 단기 임대는 일단 명의가 없는 분들이 일단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몸을 사리시고 또 겁도 조금 더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민수님.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원래 다 분위기마다 다 틀리고 그런데 구기는 달라요. 구기는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는 5기부터 시작하긴 했거든요. 에어비앤비 5기부터 시작했는데 5기부터 분위기가 다 점점점 맞아요. 선희님 9기 하시죠? 그래서 9기를 보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갑자기 텐션이 확 원래 텐션이 좋은 편인데 더 많이 기분이 9기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반장도 다르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비슷한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결과로 많이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같은 저는 똑같은데 어쨌든 뭐라 해서 차별하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이제 기수마다 분위기가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님. 네, 그래서 6기는 좀 얌전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수에 또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5기, 7기, 9기 좋고 9기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9기는 너무너무 그냥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엄마 미소가 떠지는 분위기 같은 느낌이고 어쨌든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위기가 뜬다 해서 이렇게 좋다 이런 거보다도 사업을 하나를 운영한다 하면 왜 이러잖아요. 갑자기 호수가 나간다거나, 갑자기 물이 샌다거나, 갑자기 바퀴벌레 나왔다. 또는 뭐 갑자기 이거 택배가 온다 했는데 안 왔다. 의자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대처했나요? 이런 거 같은 거를
정보 공유방에서 전체 방에서도 공유를 하지만 너무 새벽에 말하면 무서운데 불편한데 또 내 알람 때문에 누가 깨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렵다 한다면 밤 12시고 새벽 1시고 말할 수 있는 게 동기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단기임대는 조금 더 이렇게 얌전하시고 이렇게 포멀한 형태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에어비앤비는 아무래도 조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텐션이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동네 어른들이 좀 도와주잖아요. 내가 아기를 업고 한 명을 끌고 있으면 옆에 아주머니께서 유모차를 좀 끌어주면서 아줌마 아기 한 명도 업고 있는데 유모차는 내가 도와줄게요 한다거나 상가에 갔을 때 문을 좀 열어주면 내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진다거나 그 문을 열어주는 게 동기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동기마다 그런 거 없어도 되고 제가 또 이 정보 공유방에 다 보고 있으니까 같이 여기서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기준점 요거 강의를 만난 건 동기를 만나러 온 거 아니고 매물 찾아서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왔는데 동기까지 좋으면 더 좋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 개만 할 때는 단기 임대 할 때는 사람마다 좀 틀려요. 제가 사진 작가를 붙여줘도 사진 작가를 100% 활용하고 있는 운영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사진 작가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누구한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같은 작가님을 다르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릇들을 여러분들이 월세가 조금 작은 곳에서 하나 둘씩 해보면서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고 그렇게 하면서 용기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고시원 특히나 좋기 때문에 해보시고 나중에 요 단계를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내 걸로 해보는 거 요거 추천드리는 단계이다 보니까 요 과정 제가 또 특이한 거 있을 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종료하고 또 톡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